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니엘이고 JJ입니다. 제 이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럼요. 그렇습니까? 네, 소개하시죠. 저는 JJ. 예. JJ랍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놀랬었던 부분이 있어요. 생각보다 카메라를 잘 봤더라. 이거 막 팬들 장난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거? 안 그래도, 사실 유튜브를 보면 일반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JJ가 확실히 외모가 빛나더라. 외모가 뭐 어느 유튜브에 가도 꿀리지 않는 정도가 되더라. 제가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아멘. 아멘이 거기서 왜 나와? 아멘. 자, 한 주 동안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또 일만 하고 열심히 살았죠. 나 재벌 되는 거 아니야? 재벌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와이로? 하와이로 가려고? 그쵸. 사실은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방송을 이제 이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될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저희가 계속 업로드를 해가면서, 이 방송이 마지막에 좀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쵸. 근데 제가 좀 재미있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는데, 네. 제가 여기 하와이가 사실은 한번 가볼 만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가면 뭐 여러분들이 뭐 동남아 이렇게 뭐 많이 가시고 또 뭐 일본 이렇게 많이 가시죠. 근데 사실 하와이를 딱 가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한번 하다가 네. 뭐 이럴 거면 그냥 한번 갈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불현듯.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한번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모이면 그쵸? 우리가 엄선을 해서 한번 일주일 정도 싹 다 모아가지고 하와이를 한번 떠나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순간. 네. 근데 그냥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 그쵸? 좀 실제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이렇게 미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네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필라테스 하시는 분이나 네. 뭐 아니면은 요리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실제로 미국 하와이에서 실제로 내 잡을 가지고 내가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직업을 좀 모아가지고 네. 제가 한인 회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제가 이제 통화를 한번 할 건데 네. 거기 가면 수많은 종류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실제로 우리가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일을 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요리하시는 분은 실제로 하와이에 식당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주방에서 한 3일 동안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해보고 안 해보고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럼요. 그럼 예를 들어 필라테스 강사 하시는 분은 네. 거기에 필라테스를 한국 분이 센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보조로 같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네일 가게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있는 오너가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한인 회장님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해서 알바로 한 이틀 일을 해보게 그 경험상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용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뭐 실제로 머리 아무리 여기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도 거기 가자마자 미용을 하는 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 그쵸. 그건 아니더라도 네. 가서 실제로 좀 자기 밑에 일도 좀 해보고 네. 손님들 머리도 좀 감겨보고 네. 이렇게 주변도 좀 보고 비즈니스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면 그 다음에 또 골프 여기 티칭 프로 진짜 한 35,000명 있습니다. 요 근처에. 엄청 많죠? 네. 티칭 프로들 또 하와이가 또 골프의 또 천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골프장 오너분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 있는 티칭 프로들 얼마나 실력이 대단합니까? 그쵸. 그러면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레슨도 좀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일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눈에 들 수도 있어요, 오너한테. 야, 너 일 괜찮은데? 야, 너 한번 와가지고 일 좀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또 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네. 이제 이 에피소드가 한 두세 개 정도 나간 다음에 한인 회장님하고 우리 이 시간에 전화 통화를 좀 해서 그 회장님이 좀 지금 거기 좀 분위기 어떤지 그쵸. 뭐 이런 것도 좀 듣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좀 어떤 비즈니스 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들어서 그렇죠. 라이브로 찍는다고 거짓말 한 다음에 막판에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가면
가면 시작부터 거짓말. 그러니까 일단 엮어야 돼. 아유. 그래서 한인 회장님한테 또 여러 가지 좀 그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한 회장님 전화해서 아니 한국에서 지금 일 잘하는 친구가 여기 잠깐 오는데 한 이틀 써라. 근데 이게 노동법에 접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 돈을 받으면. 그쵸. 그러니까 돈을 안 받으면 돼. 그쵸. 그냥 봉사의 느낌으로 그렇죠. 가야 되는 거죠. 봉사를 하고 그쵸. 이렇게 찔러줍니다. 그러니까 그쵸. 여러분들 제 생각엔 음식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 뭐 네일 하시는 분들, 네. 뭐 운전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한번 그런 투어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니 뭐 집 한 2채 정도 네. 그냥 통으로 그냥 렌트한 다음에 한쪽은 남자 숙소, 한쪽은 여자 숙소. 그다음에 일 각각 하게 스케줄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끝에 이틀은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오면 저는 굉장히 좀 그걸 또 카메라로 찍고 일하는 과정들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다니엘님의 네. 포부가 너무 큰데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나고 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무작정 맞아요. 가는 것보다는 가서 경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근데, 진짜 맞아요. 네, 근데 미국 가보십시오. 일 네. 진짜 못합니다. 미국 애들. 정말 막 답답해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인력들이 좀 많이 가면 한국 사람,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나 일자리가 부족해요. 맞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눈에 잘 띌 수도 있죠. 그 오너들은 사실 뭐 영주권이나 이런 그 취업 비자 같은 거 내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쵸. 실제로. 그쵸. 그러면 그분들한테 사장님한테 좀 잘 보이면 만약에 쿡을 하는데 여기 쿡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요리사들. 그럼요. 쿡 갔는데 장난 아닌 거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야, 너 우리 가게에서 좀 한번 일을 한번 해볼래? 그쵸. 딱 그러면 야, 너 짐 싸가지고 오면은 여기 일단 비자 너 가지고 들어오면 여기 변호사 통해가지고 내가 너 한번 취업 비자 한번 내가 내줄게.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인연 모르죠. 사람 인연 모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거는 네. 그거는 뭐 여러분들끼리 가도 되잖아요. 충분히. 네. 근데 이번 프로젝트는 조금 다르게 오히려 좀 뭔가 좀 남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2주 뒤에 한인 회장님과의 전화를 통해서 네.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한인 회장님이 뭐 싫다 그러면 뭐 거기 경제인협회 회장님도 계시고 많아요 거기 회장님들. 근데 한 회장님은 보니까 네. 내가 그 인터넷으로 서치를 좀 해보니까 네. 한 회장님이 굉장히 좀 젊고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 따뜻하게 좋은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저희 에피소드가 나오면 네. 이제 링크 좀 보내가지고 우리 그쵸. 방송 좀 봐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사실 한인 회장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일이죠. 게다가 젊은 인재들이 들어온다는 게 그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실은 하와이 자체가 굉장히 노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민 간 사람들로 지금까지 간 건데 네. 중간에 이민을 많이 못 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긴 해도 그쵸. 뭐 그건 그거고 우린 우리니까 아유, 그럼요. 뭐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네. 우선 첫째, 네. 하와이를 알아야죠. 아니죠. 그럼요. 제가 후원.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지금 10분 동안 목이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눈치가 정말 실망입니다. 오늘 주제만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어요. 하여튼 그럼요. 눈치가 없습니다. 이쁘면 죄송합니다. 뭐 하냐고. 눈치가 없는데. 센스를 한번 키워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럼요. 저희가 하여튼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이니까 그쵸. 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쵸. 만약에 하와이에 네. 딱 우리가 코스를 딱 잡았어. 그러면 여기 뭐 코디네이터를 제가 하나 섭외를 해서 네. 아마 그 친구가 다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거기 현지 코디네이터를 돈 주고 이게 하이어를 하고 네. 여기서 코디네이터를 산 다음에 예를 들어 뭐 20명 정도 모였어. 네.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사실. 그럼요. 그 20명이 간다. 간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허허. 정말 대단한 일이 생기겠죠? 그렇죠. 뭐 네일 하시는 분 뭐 2분, 뭐 어. 쿡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한국 식당이 많으니까 맞아요. 한 4분 정도. 그쵸. 뭐 그다음에 뭐 미용 하시는 분들 있을 거고. 그쵸. 골프 티칭 프로도 있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뭐 전기 다루시는 분 있을 거고. 그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각기각층에서 모아서 한 20명 정도 간다. 그쵸. 정말 재밌는 일이 있지 않겠어요? 정말 재밌고 정말 잘 준비해야겠죠? 뭐 그냥
가면 또 엉망이에요. 막 스케줄 막 망가지고 하는데 뭐 사실 제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조율할 수는 없어도 그쵸. 거기 일을 소개시켜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아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성인인데 다들 영어도 뭐 조금씩은 다 하고 그 뭐 한 일주일 중에 먹는 데 있고 가서 일을 좀 배울 때 있고 그쵸. 자는 데 있고 그럼 끝난 거죠 사실. 그 와중에 이제 가서 일도 배울 수 있는. 그렇죠. 어우, 너무 뭐 그런 좋네요. 관계들이 좀 이렇게 넓어지면 네. 이 프로그램이 좀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좀 양성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인 만약에 하와이를 딱 갔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일을 하는 거 빼고, 네. 그러니까 뭐 일을 배우는 거 빼고, 네.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떤 게 좀 제일 궁금해요? 저는 요번에도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는데 인스타 신혼여행 가면 해변가에 그 그냥 편안히 누워서 이렇게 있는 모습 너무 부럽더라고요. 해변가. 네, 해변가에 따뜻하고 가서 좋죠 거기. 지금 이게 하와이잖아요. 지금 이게 하와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하와이잖아요. 이 시각 하와이입니다. 그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지금 이 시각 하와이예요. 이 시각 하늘이 하와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하늘이에요. 정말로. 바다도 다 보여. 그니까 안에가 다 보이고 네. 그래서 우선 이걸 보면서 좀 걷고 싶어요. 누워있기보다는 이제 네. 보면서 걷고 좀 타기도 하고 네. 이왕 나라에 갔는데 네네. 하다 보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좀 하와이가 네. 뭐 좀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활동 반경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강남이나 이런 데 살면 뭐해? 맨날 거기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개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feels like it. 그냥 그렇게 내가 느끼는 것 뿐이에요. 그럼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면 저도 집에서 여기가 한 4km예요. 왔다 갔다 해서 끝이야 그게. 끝이야. 뭐 어쩌라고. 뭐 그렇다고 뭐 하늘이 뭐 거기 갇혀 있나? 하와이도 똑같습니다. 물론 근데 좀 이런 건 있어요. 섬에서 좀 오래 살면 좀 네. 답답한 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바로 앞에가 태평양인데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다 이런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뭐 말한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이거 보세요. 액세서리. 요거 저희 로고. 너무 좋죠. 저희 로고 이쁘지 않습니까? 진짜. 그 로고, 그 다음에 핑크. 자, 그 다음에 제 트레이드마크인 이 건. 제가 JJ를 위해서 소품을 준비했어요. 네. 거기 있어요. 그거 뽑아보세요. 그거 노란 어머. 거. 네, 칼입니다. 왜 저기 칼이죠? 그러니까 갱스터니까. 총칼. 그래서 우리가 나올 때 슉슉슉 이러고 나오는 거야. 실제 총, 칼. 이거 내가 어렵게 구한 거야. 혹시 설마 어디서? 뭐 거기 어디죠? 그 다이소. 잘 구하셨네요. 네, 괜찮죠? 좋은데요? 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장미. 생각났어 지금. 건센 로지즈. 락앤롤. 야, 멋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락 밴드들이 멋있네요. 건센 로지즈. 총과 장미랑. 하여튼 멋집니다. 이렇게 있고 이런 거 계속 조금씩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고 있는 게. 네. 그 하와이에 관련된 스티커 있잖아요. 네. 그 여행 가방에 이렇게 붙이는 거. 네. 그거 100장 샀어요. 왜죠? 여기다 다 붙이려고. 뭐 무지개도 있고 뭐 알로하도 있고 훌라후프 춤추는 애도 있고 그래서 여기를 완전 하와이 분위기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뭐든.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괜찮죠? 너무 좋아요. 가끔 뭐 이렇게 휘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액션을 좀 잘 취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타이틀에서 본 것 같이 네. 과연 이 하와이라는 곳이 미국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국이냐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면 뭐 미국령이냐 뭐 아니면은 뭐 미국의 친한 어디냐 뭐 쿠바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타이틀은 하와이는 미국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사라진 독립국인가 이 타이틀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사실 미국이 몇 개 주로 돼 있죠? 미국이 공부해오지 말라면서요. 이걸 공부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알았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막 줄 있잖아. 네. 그다음에 여기 별 있잖아. 네. 대충 몇 개일 것 같아요. 이게 개수예요. 그게 미국의 몇 개 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7개? 아니요. 수 좀 많지 않아? 지금 제가 말레이시아는 하나 있거든요. 그놈의 말레이시아 진짜. 그렇죠. 말레이시아 하나입니다. 하나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국은 50개입니다.
50주. 예, 50주에 그게 별이 50개가 달려있어요. 와. 다다다다다. 그 잘 모르면 몰라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13개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주.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렇구나. 건데, 네. 그러면 그 50개 주 중에 어디가 네. 먼저 되고, 먼저 돼서 이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된 건데, 네. 하와이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주입니다. 50개 주 중에 50번째로 들어간 주. 와.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요 바로 전 49번째 네. 있었던 주는 어딜 것 같으세요? 49번째 주.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알지만 그거 미국 괌? 땅 맞아? 괌 아닙니다. 참고로 괌은 그 50개 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와. 네, 그거는 그냥 미국 명이에요. 명. 아, 그렇구나. 나중에는 저희가 이 다음 시간이 네. 하와이와 괌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너무 재밌겠네요. 49번째는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알래스카. 그 얼음덩이만 있는 와. 그 알래스카가 49번째 주고 네. 미국의 50개 주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그 괌. 주가 바로 괌이 하와이. 아니죠. 하와이. 예, 하와이입니다. 이 섬이 이제 50번째 주로도 알려져 있지만 네. 사실 50번째가 되는 그 과정이 뭐 그렇게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저희가 제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보십시오. 이게 끝내줍니다 지금. 자, 이게 미국 지도입니다. 와. 자, 이게 지도인데, 자, 이게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그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 지도만 딱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런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해. 그건 못 하겠어. 자, 이게 미국의 50개 주죠. 네. 이렇게 주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고. 확실히 떨어져 있네요. 근데 확실히 이게 사실은 이쯤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다음에 저쯤이 이제 하와이. 아니요, 저쯤이 이제 서울이고. 아, 네. 서울하고 저쯤이. 예, 저쯤이 서울 한국이고. 근데 이쯤인데 이제 요쯤에 있는 거죠, 하와이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부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이 서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생각을 하세요. 여기에 이제 뭐 뉴욕이나 네. 뭐 뉴저지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스턴이나 이런 주들이 다 여기에 있고요. 보스턴은 한마디로 도시입니다. 도시고. 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가 이쯤에 있으니까 네. 캘리포니아하고 가까운 거죠. 이걸 전부 다 합치면 50개 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요 밑으로 이제 멕시코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렇게 이거 그냥 차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맞아. 이렇게 그냥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쯤에 여기 보면은 이제 포틀랜드가 있고 오리건이 있죠. 네. 요쯤에 이제 알래스카가 있는 거죠. 아. 사실은 이게 재밌는 게 알래스카도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거예요. 그쵸. 러시아에 가깝잖아. 네. 그거를 러시아가 미국한테 판 거야. 근데 그때 미국에서 살 때 미국 의회가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야, 그 얼음밖에 없는 땅덩어리를 왜 사?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야, 이거 괜찮아. 이 돈 주고 사면 이거 뭔가 터져. 해가지고 의회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석유가 나온 거죠. 대박입니다. 지금 돈으로 이게 한 2조밖에 안 들었어요. 그거 그냥 날로 산 거예요. 와. 미국의 최초의 기지가 여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유서가 깊어요. 여기에 이제 좋은 대학이나 그쵸. 이런 데들이 있고. 네. 미국의 모든 역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합니다.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이것도 되게 웃긴 게 네. 저기 그 영국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그 핍박 받아가지고 종교 때 핍박 받아가지고 일로 온 거 아니야. 근데 뉴욕에 딱 오니까 막 인디언들이 야 이거 우리 뉴욕 왜 들어와 그래갖고 그때 5불 딱 주고 뉴욕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의 이 땅 장사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왼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먹은 거예요. 와우. 이전에는 여기가 프랑스 땅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다 멕시코 땅이고 그랬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은 멕시코 애들이 지네가 살던 데에 그렇죠. 갑자기 뭐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나가래. 그거 싫은 거죠, 자기는. 야,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뭐, 그런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조금씩 이 땅을 먹어가는 이 과정이다. 이 과정에 하와이가 가장 멀기 때문에 맨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번뜩 생각난 얘기인데,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루이지애나라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있는 건데 이게 루이지애나 하면 약간 좀 미국 안 같잖아요, 이름이. 네. 이게 프랑스 거였거든. 와. 프랑스가 전쟁으로 여기를 먹고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루이지애나에 딱 부딪힌 거야.
그래가지고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프랑스 거야. 프랑스가 그때 왕이 누구였냐?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예, 이거 좀 전쟁하기도 그렇고 막 그런 거라서 나폴레옹 만나 둘이 만나가지고 야 그거 루이지애나 우리 외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쵸. 네가 좀 그렇잖아. 우리가 살게 해가지고 나폴레옹 생각을 합니다. 야 저 미국 저거 언젠가는 저거 크게 될 것 같고 계속 지네 땅이라고 하고 프랑스하고는 영토도 멀고 있으니까 이번 게 팔자 해가지고 루이지애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가면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프랑스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어쨌든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는 이 과정에서의 하와이가 50번째로 된 주다. 그래서 미국의 한 주가 맞다. 이것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하와이 하면 막 쿠바 같은 느낌도 좀 나고 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의 어떤 그 동등한 위치를 갖고 있고 뭐 뉴욕에 있는 사람이나 뭐 보스턴에 있는 사람이나 뭐 어떤 네브래스카, 콜로라도에 있는 모든 미국인들과 똑같은 헌법과 똑같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하와이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겠는데, 자 그러면 쉬십시오. 지금 반에 반도 안 했는데 시간이 큰일 났네. 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게 하와이가 말이죠. 이게 어디에 있냐? 하와이는 일단 적도와 북위 19도 사이에 딱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림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어딘가 있어. 미국 영토지만 물리적으로는 LA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캘리포니아 여기 LA에서 여기 있는 하와이까지의 거리가 4,210km입니다. 4,210km.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8,900km. 2배. 네, 2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기내 거리를 따졌을 때 항공편으로 인천에서는 출발하면 하와이 한 8시간 반. 그 다음에 거기에서 LA까지는 또 한 5시간. 그러니까 한 이쯤 있는 거죠. 그리고 하와이가 한 요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건넜다가 이렇게 가는. 이렇게.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지역 쪽에 하와이를 들렸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딱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 정도 거리가 되고요. 하와이의 표준 시간대는 한국보다 무려 19시간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하루가 빠르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기후는 뭐 열대 해양성 기후인데 연중이 굉장히 온난한 그 기후가 있고 우기도 거의 없고 비가 거의 오지 않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우리의 가을 날씨보다 조금 더운 그런 날씨를 항상 유지하고 있고 최고 기온이 28도고 최저가 18도니까 그러니까 최고 기온을 이게 화씨 섭씨로 계산을 하는데 미국은 이제 5C로 하거든요. 근데 거기로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한 3도? 23도밖에 안 돼요? 23도, 24도 최저. 되게 뜨거워 보이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물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제일 덥다가 이제 30도 정도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 25도 정도로 보면 굉장히 근데 조금 덥긴 해도 그늘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바닷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거의 1년 내내 반팔과 반바지를 입을 수 있고 조금 춥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냥 가디건 같은 거 하나 정도로 거치고 햇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를 껴야 되고 그 하와이 가시면 선글라스 안 낀 사람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선블럭 꼭 하셔야 되고 모자 써야 되고 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부분 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와이를 하나의 섬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와이는 이렇게 4개의 큰 섬으로 나누어진 이 합친 걸 하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빅 아일랜드라는 게 있고 마우이라는 섬이 있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우이 섬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오하우라는 섬.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호놀룰루가 있는 섬입니다. 이 4개 중에 인구의 80%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하와이라고 하면 오하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우아이라는 또 섬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에 마우이하고 빅아일랜드를 가봤는데 여기 그냥 가보십시오.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그러니까 이 오하우 섬이 여기가 국제공항이거든요. 이 국제공항에서 마우이나 빅아일랜드나 카우아이를 가려면 비행기로 뭐 한 1시간, 뭐 비행기로 30분. 여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각. 그림에서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떨어져 있는 거군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서 꽤 비행기를 타고도 아마 제 생각엔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정도? 그 정도 아마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또 다른가요? 원래 하와이 분위기가 네. 사실 약간 섬이다 보니까 룰루랄라 하잖아요. 네.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섬이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오하우 이게 오하우. 이제 그 호놀룰루 와이키키 여기에 인구의 80%가 다 있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여기에 있다. 그다음에 이 빅 아일랜드라는 이 섬이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적고 여기는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국립공원 같은 네. 굉장히 뭐 이렇게 자연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도시라고도 합니다. 마우이 여기 관광의 중심이죠. 여기 가면 끝내주는 리조트 막 리조트가 너무 좋겠다. 그냥 바다예요. 네. 그냥 바다 앞에 리조트 끝내줍니다. 여기가 자연공원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뭐 요렇게 뭐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요 오하우라는 섬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여기가 지금 얼마나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얼마 그리고 내가 또 도표를 한번 만들어봤어. 자, 크기 이겁니다. 자, 빅아일랜드, 오하우, 마우이, 카우아이 여기 4개인데 인구가 보면 100만 명이죠. 네. 네, 여기 뭐 상대가 안 거의 됩니다. 그쵸. 자, 비교를 해보니까 강원도보다 좀 큽니다. 네. 그리고 서울보다 좀 작고요. 네. 그다음 마우이는 전라남도 여수만 해. 그 다음에 카우아이는 제주도보다 약간 크다. 그 다음에 주요 도시로는 여기가 힐로라는 데가 힐로? 있고 여기가 호놀룰루고요. 호놀룰루. 그 다음에 여기가 라하이나. 라하이나. 그 다음에 여기가 리후에라는 리후에. 곳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오하우 섬을 중심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서울보다 약간 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데 네. 제주도가 인구가 한 60만, 70만 정도 하거든요. 그쵸. 하와이가 한 140만 정도로 보니까 그중에 80%니까 100만 명 이상은 이 오하우 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안에 뭐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면적을 보면은 경상북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만약에 도시의 그 크기를 좀 비교하자면 코펜하겐이나 밴쿠버만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인구가 140만 정도가 살고 있고요. 그쵸. 오하우에 100만 명, 빅아일랜드에 20만 명,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개의 섬에 한 26만 명 이렇게 살고 있고 성장 추이를 보면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씩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인구 밀도와 뭐 생활 역량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좀 주목을 했었던 거는 인종 구성을 한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시아계가 38%나 됩니다. 와.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백인이 25%예요. 와. 백인보다 더 많아 하와이는.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비율이 한 3.8%. 엄청난 겁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5만 명, 한 6만 명 봅니다. 그쵸. 6만 명이면 그러니까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한국 사람이에요. 와. 어딜 가면 100명은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살고 있는 사람. 살고 있는 거야. 와. 그러니까 관광 오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정말 엄청나지 않을까요? 엄청난 그러니까 거기가 한인 커뮤니티를 제대로 만들면 네. 정말 잭팟을 터뜨릴 만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영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말 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LA 가면 네. 정말 그런데 네. LA는 그 큰 도시 중에 LA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LA 그것도 그쵸. 한인타운만. 맞아요. 뭐 워낙에 캘리포니아가 크니까. 네. 근데 여기는 이 안에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6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약에 쇼핑몰에 갔어. 모르겠어. 명품샵 모르겠어. 그러면 한국 사람 계세요 하면은 누군가 손을 들게 저요? 예, 저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처음에 영어를 좀 못하더라도 아니 왜 웃기냐면 네. 대표님 다니엘님은 진짜 하실 것 같아. 한국 사람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하실 하죠. 것 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너무 미국인데. 부끄럽잖아요. 부끄럽게 부끄럽죠, 좀. 부끄럽지만 좋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부끄러울 땐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쵸. 어차피 이 사람들 오늘 보고 안 본다. 그렇잖아. 영원이죠. 그쵸. 그러니까 그냥 안면 까고 그냥 가는 거야. 필요한 거. 필요한 거. 그쵸. 한국 사람 안 계세요 하면 100명 중에 그러면 좀 좁혀봅시다. 네. 50명이 있는 공간은 우리가 찾기가 쉽잖아요. 많죠. 그 중에 네. 3명이란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정말 한번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도시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다는 게 꼭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알겠어.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뭐 영어를 당연히 쓰고요. 뭐 여러 뭐 축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스비라고 혹시 알아요? 음식?
무스비가 뭐냐면 이렇게 김밥처럼 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 스팸 얹어가지고 까만 거 하나 돌린 거 있죠. 네. 이게 여기 음식입니다. 그걸 무스비라고 해요. 그 이름이 무스비예요?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많이 팔죠. 그거 싸 미국에서. 맞아요. 그 학교 다닐 때 막 돈 없고 그러니까 그 무스비 하나 사면은 그 먹다가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 나 김치. 그게 왜냐면 밥 위에 스팸이 하나 얹어져 있고 맞아. 김으로 하나 쌓여 있으니까 맞아. 그거 이렇게 하나 먹으면 맞아. 김치 좀 먹고 싶다. 그 생각 항상 들어서 나 무스비 하면 항상 김치. 이거 여러분 이거 비즈니스에도 잘 팔릴 겁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 30분을 했는데. 네. 아직 반도 못 반에 지금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었지. 못하지? 아이씨 큰일 났네. 하여튼 뭐 최대한으로 우리가 1, 2부를 쪼개서라도. 좋아요. 네, 하여튼 아이 뭐 별말도 안 했는데 뭐 벌써 큰일 났네. 후딱한다 진짜. 하여튼 뭐 하와이라는 도시가 그렇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유는 뭐냐면 한국하고 굉장히 가깝다. 가깝다. 제일 가까운 미국이다. 제일 가까운 미국.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의 그 비율이 높다는 것, 그렇고 아시아 사람들이 높다는 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만큼 인종차별이 덜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이 더 적어. 그렇죠. 누가 누굴 인종차별을 해? 생각해봐. 그렇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그렇죠. 많이 점령을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에 네? 내가 한국에 사는데 오. 말레이시아나 뭐 베트남이나 이렇게 그쵸. 뭐 라오스나 이런 데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네. 인종차별을 많이 당한대. 맞아요. 왜 많이 당하냐? 한국 사람이 훨씬 많거든. 그렇죠. 근데 많이 거꾸로야. 그러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 희한한 게 여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하와이는 가면은 뭐 죄다 일본 사람들 빚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K-팝이나 어떤 K로 시작되는 이 문화가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런 비즈니스를 할 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쵸. 백인 위주로만 굳이 하지 않아도 그쵸.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시아가 38%, 백인이 25%, 그 다음에 원주민, 그러니까 원주민 그 네. 하와이안 원주민을 그 폴리네시안이라고 하거든요. 폴리네시안. 예, 그분들이 10% 정도. 이게 네. 혼혈되어 있는 게 한 2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어떤 그 혼혈계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동양계들이 훨씬 더 인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건 그들의 문화가 거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의 문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문화에 맞는 그만큼의 비율만큼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명 중에 6명이 한국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백인이 25%고요. 그럼요. 백인 25% 빼면 70%가 넘어요, 아시안계가. 그럼요. 그러면 그 70%의 아시안들을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쵸.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님이 이 두 가지를 왜 잡았냐면 인종차별과 비즈니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가서 살 때 그 인종차별에 있어서만 없어도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이 우리가 그곳에 정착하기가 쉽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 비즈니스 관련해가지고도 우리가 살아먹어야 되잖아요. 무튼간에 돈을 맞아요. 벌고 맞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생계 생활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인종차별 뭐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실제로 좀 많이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럼요. 저는 유럽을 혼자 갔을 때도 사실 크게 겪지 않아 봤어서. 그건 여행자들이니까. 아 달라요 확실하게. 아이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완전 다르죠. 학교에서도 아무도 나랑 밥 안 먹어요. 진짜요? 아, 그럼. 너무 속상한데? 네. 아무도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미국이라는 데 갔을 때 굉장히 시골로 들어갔거든요. 한국 사람이 아예 없는 완전 시골로 그러니까 그냥 전부 백인. 저희 학교에 흑인 2명 있었어. 남매. 와. 이렇게 입양한 애. 남매 둘. 그리고 다 백인. 그 다음에 동양에 나 하나. 와. 아마 중국에 한둘 있었을 거예요. 네, 그쵸. 나는 못 본. 아무도 밥 안 먹어요, 나랑. 그 중에 처음으로 실제로 동양 애들 처음 본 애들도 있었습니다.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아무도 밥 안 먹고. 게다가 뭐 그때는 미국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영어도 못하고 할 때니까. 네. 뭐 밥 안 먹고 그냥 혼자 수업 듣고. 그게 혼자 인상이 도서관 가고. 되게 많이 남으셨다면. 아니 그럼요. 그 유학을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쵸. 지금은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맞아요. 지금은 뭐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그쵸. 뭐 외로우면 유튜브 보면 되지 뭐.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쵸. 뭐 인터넷을 막 랜선으로 할 때니까. 어느 세대에 사신 거예요? 나이를 예측해보셔야 되는 그런. 나 옛날 사람, 옛날 그쵸, 사람 진짜.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울지 마. 하여튼 그 옛날에 정말 그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유학이나 이민 가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만큼. 아이 뭐 그 말에 뭐 합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마음 아픈 얘기들도 많고 네. 뭐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민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쌓아주셔서 지금 우리들이 편하게 그럼 산다. 뭐해 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거 맞네 여기서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럼요. 이 얼마나 복된 일이야. 복된 일입니다. 진짜. 이제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에너지를 얻고 하와이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내가 진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정말 많이 알고 있었을 때 더 빨리 하와이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러니까 보내는 우리 부모님도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가는 나도 여기가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야 가면 다 해. 장난하냐고 지금.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모든 것들을 끌고 갈 때였어요. 그냥 원탑으로. 그때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그냥 미국 하나만 그때는 중국도 지금의 중국이 아니었거든요. 네. 혼자 다 끌고 갔대 그때 미국이. 모든 걸 다 끌고 갔대. 그때 정말 미국에 지나가는 개가 100불짜리를 물고 다녔습니다. 진짜로. 정말 모든 게 풍족했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스했어요. 왜냐면 여유가 있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맞아요. 내가 내 호주머니가 좀 빵빵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때는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굉장히 좀 정적이었고 유머를 알고 그 미국 애들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유머러스보다는 휴머니즘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얘기인데 네. 그때는 미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개코 미국 애들이 거지 요즘에 거지. 미국 애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화났죠. 지금 트럼프 봐봐 지금 하는 짓을.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좀 맛이 갔어요. 솔직히 맛이 갔고 옛날에 미국이 아니에요. 그쵸. 다른 나라 욕할 수 없어요. 다른 나라 네 맞아요. 그쵸? 근데 하와이는 그래도 조금 미국의 본토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그쵸. 거기는 거기 고유의 문화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거기 있어. 그 나라만의 색깔 확실히 그 나라만의 갖고 색깔, 있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때 조금 이제 불안도가 낮아지는 그런 것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좀 그 하와이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누구나 다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쵸.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거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 좀 다릅니다. 생각보다 하와이가 그리고 관광객이 수백만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관광인데 서비스 좋죠. 그쵸.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날씨 탓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국 가보십시오. 우울하잖아. 영국 여러분 가보시면은 흐려. 네. 우울해. 그러니까 그 음악 들어봐. 음악이 어두침침해. 그러면은 거기 그 그 콜드플레이나 그 다음에 뭐 비틀즈 음악도 여러분들 신나지 않습니다. 맞아, 신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걔는 누구야? 레이디오헤드 이런 애들 들어봐. 막 크립 막 이런 노래 들어봐. 우울하잖아. 근데 캘리포니아 여러분들 음악 들어보십시오. 캘리포니아 펑크 이런 음악 들어보면 막 미쳐 날뛰어요. 그게 좋아서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날씨 탓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있어요. 한국에서 어떤 거? 한국에서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한국에? 그것도 있는데 우리 하와이 나라는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니까 하와이 가면 그리고 아침에 되게 상쾌해요. 공기가 되게 좋아서 딱 아침에 눈을 뜨면은 막 조금 그 좋은 이렇게 해변하고 가까운 저 호텔에 있으면 파도 소리 깨거든요. 파도 소리 딱 깨면 공기가 뭐 공장이 없잖아 거기는. 그쵸. 공기가 정말 여러분들 그 하와이가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마우이나 이런 섬 그냥 말도 안 돼요. 그냥 너무너무 좋은 데도 많고 뭐 먹을 데도 많고. 지금 당장 가고 싶네요. 당장 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에 오늘 어떡하지 나 진짜 나 반에 반도 안 해. 끝내야 돼. 조금만 더 하고 반에 반도 안 해.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쓸데없는 데 떠들어가지고. 네. 그 사실은
처음에 이제 하와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네.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와이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어떻게 편입됐나. 그 편입되는 과정이 좀 재밌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흥미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의 미국이 얼마나 이 땅덩이에 대한 집착이 센지. 혹시 슈퍼볼 본 적 있어요? 미식 축구. 이렇게 확 안고 확 뛰어가는 거. 네, 헬멧 네. 쓰고 막. 네, 맞아요. 그거 경기장 이렇게 보면 이렇게 축구장처럼 생겼잖아. 네. 그리고 막 하늘 나눴어. 네, 네, 네. 그 다음에 뭐 몇 야드 앞으로 전진, 뭐 몇 야드 뺏기고 뭐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보면 땅 따먹기예요. 아.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땅 따먹기예요. 그게 미국의 본질이에요. 그 스포츠를 보면. 그래서 그걸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와. 전 세계에서 걔네밖에 안 해요. 와. 걔네밖에 안 해. 미국 애들, 미국에서만 하는 프로 스포츠예요. 와.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많은 슈퍼볼이라고 하죠. 지네들. 그리고 재밌는 또 하나입니까? 야구 있잖아요, 야구. 그러니까 네. 미국에 이게 4대 스포츠가 있죠. 네. NBA, NBA. 농구. 맞아요. 그 다음에 저기 NFL인가요? 그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네.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진짜 많이 네, 그다음에 이 풋볼, 아메리칸 풋볼. 네. 그다음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MLB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그 미국 50개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진짜 웃긴 게 걔네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국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결승 붙잖아. 그걸 뭐라 그래? 코리안 시리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아메리칸 시리즈잖아. 그쵸? 얘네 뭐라 하는 줄 알아? 얘네 월드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왜요? 그러니까 지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아니 야구 발상되는 건 알겠어. 근데 왜 월드 시리즈야? 그 말이 너무 웃기잖아. 뭘 월드야 자기네들끼리 자기네 나라에서 하면서. 와. 월드컵은 이해갈 수 있죠. 전 세계가 다 모이잖아. 그쵸? 월드컵은. 근데 이거 미국에서 하는 거야. 근데 왜 월드 시리즈야?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사실은. 물론 전 세계에서 마켓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쵸? 전 세계에서 야구를 하는 모든 선수들이 다 미국을 가고 싶어 하는 건 맞아요.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니까.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축구는 한 200개 국가가 피파에 등록이 돼 있대요. 네. 근데 우리 200개 국가 알아요? 저 나 세보면 한 50개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전 30개. 그러니까 그만큼밖에 안 돼. 축구는 전 세계가 진짜 하잖아요. 와. 근데 이 프로 야구 있잖아요. 네. 프로 야구 있는 게 20개 나라 중에 한 6개밖에 안 돼. 진짜로 우리나라 있고, 일본 있고, 미국 있고, 뭐 멕시코 있고, 뭐 어디 뭐 푸에르토리코 있고, 뭐 이런 데 있고, 대만 있고 몇 개 안 돼요, 프로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보면 야구가 과연 이게 인터내셔널, 내셔널 스포츠인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 워낙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뭐 미국이 아까 그 뭐 얘기가 좀 흘렀지만 그 미식축구 자체가 그쵸? 땅을 따먹는. 그쵸? 이쪽에서 땅 뺏기고 이쪽에서 땅 뺏기고 그쵸? 그래서 끝까지 가서 터치다운하고 그러면 점수 받고 그런 거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느 순간에서 독립을 위하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쵸? 독립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 과정. 네. 이 과정을 알아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와.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 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이 뭐냐면 동산이다. 동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계속 늘려나가는 과정. 그래서 미국에서도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보면 미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 법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부동산법, 그쵸? 뭐 렌트비 뭐 이런 게 전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꼭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정말 재밌습니다. 법도 알게 되고 미국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헌법처럼. 헌법 전문을 보면 그 나라가 지향하고 싶어하는 그 과정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쵸. 뭐 대한민국은 뭐 민주공화국이다. 뭐 맞아요. 모든 권력은 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뭐 우리는 뭐 3.1 뭐 운동의 계승하여 뭐 이렇게 나와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 땅을 본다는 것, 그 부동산을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집을 산다는 것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저희가 뭐 지도를 좀 보면서 하와이의 좀 그 집값도 저희가 나중에는 볼 텐데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그 땅을 뺏어가는 과정.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와이라는 곳을 미국이 어떻게 뺏어나? 진짜 잔인합니다. 궁금한데요? 네.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미국 애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사실은. 여러분 미국 애들이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왼쪽으로 옮기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예요? 인디안이잖아. 인디안. 인디안들하고 상대가 됩니까? 총 갖고 있는데 인디안들 막 이거 활 쏘잖아. 맞아. 그래서 손에 잡고. 여러분 그 미국 그 여행하다 보면 그 인디언들을 어떻게 몰아냈는가의 그 과정 보면 여러분들 진짜 눈물 흘립니다. 굉장히 미국 사람들 잘해요. 일부러 막 병균 같은 거 옮기고 그 다음에 걔네들 막
한 줄로 세워놓고 그냥 다 일부러 죽이고 그런 과정 그냥 동물 죽이듯이 그 백인들이 그 지금도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아픈 역사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인디언들을 추모하는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디언들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도 그 사실 뭐 이 얘기만 하면 인디언들을 그 한 곳에다가 몰아놔요. 네. 어느 지역에다가 인디언들 뭐 보호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거 못 나오게 해. 왜냐면 거길 나오면 펜션 같은 돈을 안 줘. 그러니까 걔네가 먹고 살 만큼만 돈을 줘.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카지노를 지어. 그런 다음에 걔네들이 카지노 종사를 하게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카지노 하면서 거기서 돈 벌어서 카지노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살찌고. 그래서 좀 체격이 좀 생기잖아. 그 미국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야, 니네 거기에 있어. 근데 인디언들 입장에서 우와, 우리 땅인데? 야,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서 와와 하면서 재밌게 놀고 막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니네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총칼로 우리 가족 다 죽이고 다 몰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 다 한 곳에다가 몰아놓고 좋은 학교도 그러니까 학교 공부도 일부러 안 시키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인디언 그 보호구역을 빠져나오면 네? 그때부터 걔네들이 갖고 있는 베네핏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도저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일자리가 있어야 돼. 그럼 걔네들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야, 그쵸. 그럼 우리 여기다 가둬 놓으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야, 카지노 지어줄게. 그래서 인디언들 보호구역에 카지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카지노를 지어. 자, 그럼 백인들이 들어가서 자본으로 카지노를 짓습니다. 그쵸. 그럼 거기서 일하는 건 인디언들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 오는 손님들도 있지만 손님들은 즐기러 오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서 종사하는 거는 인디언들이에요. 다 가면은 뭐 갬블러가 아니고 뭐라 딜러들도 다 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호텔에서 그거 하는 사람들, 놀러 오는 사람들은 백인들이에요. 그쵸. 돈 쓰고 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 월급 받잖아요. 돈 쓸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카지노 가는 거야, 그 돈 가지고. 계속 이게 리사이클이 되면서 인디언들이 그 정체성을 잃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 인디언들 보호구역에서 장학생으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쪽 막 부족에서 막 난리 쳐가지고 우리도 저기 해가지고 얘가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가 장학금을 받고 그 주위에서 장학금을 받고 우리 학교를 와서 공부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 얘기 들어보면은 못 나온대요 거기를. 대단하다 그 친구도. 네, 그 친구 걔는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뭐해서 뭐 연락이 끊겨졌지만 그런 친구들 한둘 빼놓고 나머지는 야 좋은 거 아니야? 밤 나와 날씨 좋아. 나 친구들이야. 그쵸. 우리 친구들. 야 밖에 나가면 백인 애들도 많고 아유 나 가기도 싫고 야 우리가 뭐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 돈 딱딱 줘. 그다음에 뭐 풍족하지는 않아도 그치.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정도로 카지노에서 일도 하게 해줘.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거기서 그냥 그렇게 식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투쟁을 인디언들이 해내질 못했고 그리고 못하죠. 그렇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있어야 하지. 뭐가 있어야 하지. 진짜 여러분들 그 미국이 지금의 그 역사와 지금의 문화, 미국이 사실은 역사가 개판이에요. 역사 몇백 년 되지도 않았잖아. 뭐 한국이 한 5,000년 된다며.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5,000년이라며. 미국이 한 3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역사와 문화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 가서 대리 들 데도 없어. 그래서 그 영국 애들을 향한 로망이 좀 있거든요. 미국 애들은. 영국의 그 셰익스피어라든가. 네? 비틀즈라든가 그 프리미어 리그 그 미국이 갖지 못하는 그 전통 이런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때부터 급조합니다. 300년 동안 뭐만 하면은 뭐 세워 뭐만 하면은 뭐 세우고 그치.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만들었지만 결국에 그 미국이 커가는 그 참혹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거나 하면은 와 그거 못 봅니다. 그거. 인디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탄압하고 죽이고 그동안에 땅을 뺏고 그 다음에 멕시코가 멀쩡하게 사고 있는데 멕시코 그거 그 포틀랜드인가 그 무슨 전쟁 이렇게 갖고 다 내쫓아낸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내쫓은 다음에 밑으로 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장벽 딱 쳐가지고 니네 오지 마. 그리고 니네 불법 체류하지 마. 야 불법 체류라니. 그치. 내가 살던 곳인데 왜 불법 체류야. 그리고 지금도 그 보더 있잖아요. 그거 네. 경계선 막 넘어오는 애들 있어요. 당당하게.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러면 야 우리 엄마 저기서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미국 애들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네.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민 정책을. 그렇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지금 시기가 좀 안 좋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가려는 때가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가는 거잖아. 내가 다 계산한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이상,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좀 옮겨가면. 네.
하와이가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입니다. 아니 안 그러겠어요? 여기 유색 인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쵸. 공화당을 지지할까? 여기서의 시장, 뭐 부시장,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전부 민주당입니다. 그럼 정권이 더 바뀌면 이민 정책도 잘 오고 비자도 잘 나오고 이런 모든 때를 정확하게 제가 그려가지고 그쵸. 이제 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의 라는 서클을 지나서 우린 그때를 그렇죠. 노린다. 우리는 그때를 노린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여튼 뭐 제가 뭐 미국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 가겠지만 어쨌든 네. 미국이 하와이를 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나 손도 못 댔다 지금. 야 어떡하냐. 나 진짜 조금밖에 안 떠들었거든. 아 큰일 났네 진짜. 나 진짜 이거 나 한 5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그렇죠. 오늘 방송 어땠습니까? 너무 유익했어요. 정말로 이게 땀 따먹기의 그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네네. 어디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게임까지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보시면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 모른 채로 항상 여기 온다. 그리고 듣는다. 그리고 깨닫는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랑 더 많이 이제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다. 네. 이런 것들도 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와이를 어떻게 따먹었는지는 다음 시간이라고요? 하와이요? 네. 아마 다음 시간에도 하와이를 어떻게 먹었는지까지 가는 과정이 한 30분 정도 지나야. 아니, 한 얘기가 너무, 왜냐면 대본을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이게 제 얘기인데, 이 방송이 한 번 듣고 버려지는 방송일 수도 있고, 그쵸? 또 이게 또 재미있는 옛날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역사를 좀 알아야 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경주를 놀러 간다. 뭐 춘천을 놀러 간다. 맞아요. 우리가 종로를 간다. 그 종로잖아요. 그 그게. 종이 뭐냐면 그 떼댕땡 그 종이에요. 종각이 있는 그, 그 종각. 그래서 종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면 우리가 좀 더 재밌죠. 재밌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를 좀 여러분들이 알면 좀 관심도 좀 생기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면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하와이를 간다 그럼 떠들 수 있잖아. 야, 너 풋볼 있잖아. 아메리칸 풋볼? 야, 그거 뭔 줄 알아? 그거 땅 따먹기잖아. 유익해. 그럼 너무 오빠 유익해. 무슨 땅 따먹기? 야, 미국의 역사가 말이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그 과정을 미국의 역사. 너 그거 아냐? 그럼 오빠 그런 거 어떻게 알아? 야, 다 오빠 책 봤지 막. 딱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걸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저희 하와이 갱스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더 시간. 즐겁고 재밌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